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더리움의 최종 매도 가격은 얼마인가요? 아마 다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해외 유튜버 중에 크립토 라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더리움이 9,000달러까지 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소리 같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겨우 200달러 막 넘고 그런 수준인데 정고점 가려고 해도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미친 소리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는 건 중에 하나가 바로 탈중앙 금융의 중심이 되는 이더리움의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플랫폼 프로토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디앱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요. 매일 채굴되는 이더리움이 10,000개 언저리인데 이제 탈중앙 금융 분야에 락업이 되는 비율이 8,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채굴이 되고 있는 물량의 거진 대부분이 락업이 되고 있다는 뉘앙스이기도 한데요. 향후에 이더리움 2.0이 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POS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이더리움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은 물량들이 락업이 될 겁니다. 참고로 오늘 2월 8일자 기준으로 디파이에 락업된 이더리움의 가치는 1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 탈중앙 금융에 열광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중개자 없이 돈을 맡기고 이자를 얻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한 등급 지정 없이도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더리움 프로토콜 상에서 가능한 것들이죠. 바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인데요.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상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여지껏 사용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걸 대중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블록체인이고 스마트 컨트랙이고 그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 거래소 상에서 2000TPS까지 끌어낼 수 있는 롤럽이라는 솔루션을 이더리움 메인 체인 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탈중앙 거래소들의 사용성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탈중앙 거래소는 단순히 코인과 코인 간의 거래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탈중앙 금융의 일부라고 보아도 되는 건데요. 이런 솔루션들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더 좋은 사용성으로 대중들에게 탈중앙 금융을 어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부동산만 거래하는 어떤 탈중앙 금융 플랫폼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크나이징 된 부동산 토큰이죠. 그러니까 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들어있는 내 주택에 대한 권리가 들어있는 ERC721 토큰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제가 대출을 받거나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중개자 없이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즈텍이라는 새로운 영지식 보안 기술인데요. 이 아즈텍 네트워크는 지캐시 기반 기술이고요. 저번 2월 1일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하여 아즈텍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금액이 암호화되어 보이지 않게 하는 이제 비밀형 토큰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캐시와 마찬가지로 스나크를 사용하여서 암호화된 거래를 검증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캐시와는 다르게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을 숨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프라이빗 스마트 컨트랙에 더욱 더 힘을 싣게 될 것입니다. 이런 프라이빗 스마트 컨트랙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이라던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B2B로 하는 무역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이거에 대한 권한을 이 스마트 컨트랙에 올려놓을게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 권한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의 무언가를 올려놓겠죠. 그러면은 중개자 없이 미들맨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개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프라이빗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토픽이 이더리움의 대중화입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더리움을 통해 자신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더리움을 통해 자신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리서치하고 발행하고 플레이 중이죠. 나이키는 신발 제품의 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 ERC721 토큰을 발행하여서 사용자들이 가품이 아닌 정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언스테인 영은 서플라이 체인, 공공재정 트랜잭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오픈소스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더리움 체인을 통해 수용을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산탄데르 지방에 있는 방코 산탄데르는 분기당 99,000달러를 지불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원장상에 존재하는 최초의 채권사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네슬레, 버진미디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있잖아요. MLB 등등등 현존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무언가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작게 크게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토크나이제이션 하고 있는 거죠. 채권, 주식, 부동산, 미술작품 등등 그 폭이 굉장히 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100% 완전히 적법하고 규제하에 있는 실물 회사의 IPO를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분들을 토큰으로 분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다른 블록체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더리움에는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수의 개발자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량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풀에 묶이게 될지 예상을 해보지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최저 숫자로 본다고 한들 전체 물량의 10% 정도가 묶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기존의 채굴한 이더리움을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는 이들이 채굴한 이더리움을 다이렉트로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스테이킹하여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장에 풀리는 수량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은 이제 겨우 수많은 계획들 중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적인 분야나 경제적인 분야의 펀더멘탈이 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10달러도 되지 않았을 때 개당 가격이 1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3달러였던 때가 있었죠. 그 누구도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저 숫자들은 이미 실제로 벌어졌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급상승 사이클이 다가온다면 그 크기는 2017년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입니다.